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메달 레이스 초반부터 불량 메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메달에 금이 가고 깨지는 사례가 속출한 건데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황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독일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혼성개조 동메달을 자축하며 잔뜩 신이 나 있습니다. 흥겨운 분위기는 메달 때문에 흐트러지는데 리본이 풀리면서 메달이 바닥에 툭 떨어진 겁니다. 스크래치난 메달을 주워든 주인공, 자체 수선에 나서보지만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메달 때문에 속상한 선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미국 대표 브리지 존슨. 기자회견장에서 분리된 리본과 메달을 들어 보입니다. Don't jump in them. I was jumping in excitement and it broke. I'm sure somebody will fix it. It's not like crazy broken, but it's a little broken. 미국 피겨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알리사 리우는 내 메달은 리본이 필요 없어요란 자막이 달린 영상을 올리고 끝없는 메달을 흔들어 보입니다. 내구성 문제가 속출하면서 조직위원회는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Siamo a conoscenza della situazione, abbiamo visto le immagini, ovviamente stiamo cercando di davvero il momento più importante, quindi ci stiamo assolutamente lavorando. 이탈리아 국립조폐국이 만든 이 메달은 공동 개최지 밀라노와 코르티나를 상징하는 두 개의 반원이 하나로 맞닿은 독특한 디자인에 역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폐기물에서 나온 재활용 금속으로 만들며 친환경 가치를 부각했지만 불량 메달 논란에 빛이 발한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5지급 사고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실제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지급된 경위와 내부 통제 부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정식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강도 높은 검사 체제로 격상한 것입니다. 핵심 조사 대상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인 4만 6천여 개를 크게 웃도는 62만 개가 지급된 경위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수량을 보유하도록 한 법규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실무자 한 명의 클릭만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과 내부 통제 프로세스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전반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준비하고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빗썸 사고 여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5지급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1만 원까지 급락하자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가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당초 빗썸 측은 직접적인 고객 손실을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했으나 강제 청산 사례가 추가 확인되면서 전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빗썸은 5지급된 물량의 99.7%를 회수 완료했으며 강제 청산 피해자들에게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다음 달이면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년이 됩니다. 갈수록 자금난이 심화하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측과 노동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주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홈플러스 매대 곳곳에 빈 공간이 눈에 띄고 햄과 베이컨 등을 팔던 샤퀴테리 코너에는 생뚱맞게 PB 음료가 진열돼 있습니다. 일부 제조사들의 납품이 끊기며 생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PB 제품을 채워 넣은 겁니다. 단골 고객들은 홈플러스가 이러다 정말 문을 닫는 건 아닐지 걱정이 큽니다. 아무리 다녀도 못 사겠어요.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올 때마다
물건도 줄고 살만한 거 메모해갖고 와서 봐도 없고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홈플러스는 자금난으로 직원들의 이달 급여 지급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긴급 운영자금 대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상품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객들이 매장의 발길을 끊고 계시고요. 이 때문에 매출이 지금 급감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만 더 긴급 운영자금 대출이 지연되면은 영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어서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서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정부가 우선 개입해 회사를 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암코나 캠코나 나서서 홈플러스 일단 살려놓기 바랍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홈플러스의 직원만 18,000명, 임대업체와 협력사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2만 명의 일자리를 한꺼번에 잃게 될 텐데 그 충격을 고스란히 한 번에 맞게 하는 게 맞을 건가. 경제 심리에 상당한 그 위축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의 법정 관리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최장 6개월 더 연장될 여지는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무산될 경우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5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밀반입한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인적이 드문 길 한편에서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숨깁니다. 잠시 후 나타난 또 다른 남성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꺼내 가방에 담아 사라집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마약사범 122명을 입건했습니다. 40대 A씨 등은 지난해 5월 동남아시아에서 대마와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국제우편이나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야산 등지에 마약을 숨겨 거래한 뒤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현금을 사용해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시가 376억 원 상당, 5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합성대마 약 23.5kg 등 마약류를 압수했고 불법 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 상당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1억 3천만 원 상당을 압수함으로써 유통에 가담한 일당들은 대부분 20대에서 40대로 채무를 변제할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고액 일자리를 검색했다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반입한 마약류를 넘겨받아 양을 늘리거나 제조한 이들도 잇따라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대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고시텔에서 액상대마에 시액을 섞어 증량한 정황이 드러나 검거됐고 20대 2명은 경기 지역의 한 대학가 빌라에서 직접 제조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 대금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며 또 다른 총책 등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전자파를 차단해준다며 판매되는 제품들,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조사 결과 실제 성능은 광고와 크게 달랐고 대부분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자파 차단 제품들입니다. 전자파 차단 담요부터 모자, 필름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상에서 전자파를 90% 이상 막아준다거나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문구와 함께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전자파 차단을 표방한 제품 7개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상품 정보에 기재된 차단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 차단 제품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모두 차단해야 소비자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저주파 대역의 자기장 차단율은 대부분 40%에도 못 미쳐 사실상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또 고주파 전기장도 일부 제품만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전업체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전자파 차단 표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효과가 없는 제품 한 종은 판매 중단 조치됐습니다. 전자파 차단을 표방하는 7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제한된 범위에서만 차단 효과가 있어 상품 정보 시정을 권고하였고 전업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전자파 차단 제품을 선택할 때 막연한 광고 문구보다 어떤 전자파를 어느 범위까지 차단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